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조심하고 계세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은 하도 오랫동안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민감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도 되게 많고, 실제로, 그 술집에 가면 특히나 사람들 많더라고요. 겁들이 조금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젊어서 그런 건지 아직은 조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고, 스스로 조심해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될 텐데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리저브를 먹고 모나비를 먹고 AMPM을 먹고 피니티를 먹고 굉장히 강한 면역력들을 지금 키우고 있죠. 언젠가는 이제 우리 제품들이 앞으로 향후에 4차 산업 시대에 결국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분야들이 결국은 나노산업이고 줄기세포 쪽이고 생명공학 쪽이 굉장히 아마 대세를 이루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날들이 오고 우리는 지금 주네스라는 회사를 접해서 회사가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리크루팅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리크루팅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많은 파트너들을 만들 수 있나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리크루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리크루팅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알리는 것이 최선이죠. 알리는 게. 알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주네스 제품을 사용하고 그 이 아이템을 도구로 사업을 한다는 걸 그 주위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로또를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소득을 좀 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장에는 지금 보면 원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 아는 사람들의 그 시장이죠. 그렇죠? 지인 시장이고 콜드마켓은 지금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장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이미 아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또 보면 뭐 영업을 좀 많이 이렇게 안 해보셨거나 뭐 이렇게 잘 알려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걸 지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네스 비즈니스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함께 행복해지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싶은 친구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마켓에서 먼저 자신감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콜드마켓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사실은 콜드마켓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 나갈 때 그 시장에서도 훨씬 더 큰 어떤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콜드마켓은 무턱대고 달려들으면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손해보기 쉬운 것도 바로 콜드마켓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콜드마켓에 막 달려들어서 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저는 어떻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많은 리크루팅을 하러 다니냐면 이렇게 제가 가는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로 가는 그 상가들, 뭐 이런 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있을 수도 있고 네일샵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모든 곳에서 주네스를 이렇게 알렸어요. 왜냐면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곳에서 제가 제품 전달을 위해서 굳이 아쉬운 소리도 할 것도 없고 당당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원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연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돈을 쓰는 곳에 가서 굉장히 당당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리크루팅 깔때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 펼쳐나갈 시장이 이제 원마켓과 콜드마켓 두 중에 이제 시장을 했다면 리크루팅 깔때기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깔때기를 통해서 그 파트너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임인데 결국은 지인 중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나 새로 만난 사람이나 접촉을 하고 팔로우하고 뭐 3자 통화나 아니면 3자 대면을 통해서 결국은 신규 브랜드 파트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들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팀원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처음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켜보고 잘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리크루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마치 낚시하듯이 한 사람을 잡아서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리크루팅 깔때기를 지나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리크루팅에 대한 어떤 기본 철학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릴레이션십 마케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 보면 한 회사에 들어서 한 10년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9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을 찾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꾸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따라도 오고 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죠. 내가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잘할지 못할지 내가 이렇게 판단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뒤에 수백 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사업인데, 섣불리 보면 이 사람은 뭐 인맥이 많아서 되게 잘할 거야, 이 사람은 아주 되게 소심해서 못할 거야 라는 판단은 정말 금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내가 편안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 비즈니스가 영업이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주네스 비즈니스는 영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영업이라는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나 봐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매달 오토십 유지하고 주네스 제품을 쓸 멤버십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제품을 팔려고 아쉬운 소리를 할 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게 마치 영업이니까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날 도와줘야 되고, 아니요. 우리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매니아층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들도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유통들은 계속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보면 우리 비즈니스는 그런 어떤 그 사업자들이 나올 때까지 그냥 팔로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본점이 돼서 그 가맹점을 낼 때 가맹점이 늘어나면 유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매출은 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가서 제품을 팔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는 내가 그냥 좋은 제품을 편안하게 오토십을 하고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아서, 아니면 정말 나는 편하고 편리해서, 아니면 또 사업적인 기회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비즈니스거든요. 전달을 이렇게 해감에 있어서 영업이라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보를 정말 편안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분들이 내가 가면 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되게 크게 되면 실제로 실망감도 되게 커요. 내 주변에 그렇게 성공자들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나하고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나친 어떤 기대를 하고 가시면, 뭐 20년 지기 친구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라고 기대를 하고 갔다면 여러분 실망도 그만큼 크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즉각적인 팔로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시고요. 이 비즈니스는요, 설득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설득을 한다고 해서 설득당해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억지로 뭘 이렇게 설득하려거나 그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밥을 사주고 시간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보를 주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정보를 주고 그 사람만 기다린다면 정말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내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업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서 첫 번째부터 가갖고 뭐 사업 리저브 뭐 주네스 이러는 분들은 이제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왜 이 사업을 먼저 했는지를 여러분이 why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할 때 이게 마음가짐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편안함들을 그들한테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리크루팅 되기가 쉽지는 않은 세상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거의 1,000만의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든 있어요. 그러면 성인 인구 뭐 2,500에서 3,000만 정도라고 하면 3명 중에 1명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가입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막 설득을 하고 이게 우리 거만 좋다고 그러고 그래갖고는 불편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크루팅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의 유형을 좀 알고 가면 편해질 수 있어요. 무작정 리크루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우리가 접촉할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좌측, 우측에 보면 D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더미넌스. 그래가지고 보면 이분들은 하여튼 업무지향적인 성격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이렇게 돈, 성공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왔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무대 스타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경쟁을 선호하고 화려한 것들을 되게 즐겨요. 결혼 마케팅에 성공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한다면 리크루팅 하는 어떤 효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여러분도 해보시고, 그런 책들도 좀 보시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대충 어느 성격의 유형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D타입의 어떤 성향에 있는 분들은 되게 보면 고집스럽고, 그렇죠? 결과지향적이고 직접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가서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에 따라 비전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대신에 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성격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이렇게 맞춰간다면 얼마든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I 타입, I 유형인 사람들은 보면 재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파티 문화나 이렇게 사회성이 되게 발달돼 있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들 보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 초대하시면 되게 재밌어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면 그 가서 복잡하게 막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따분하게 그냥 제품 분석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사업의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우리 엘리베이트 그 호텔에서 했을 때 어떤 그런 미팅이나 아니면 본사에서 했어도 저희가 보면 그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재밌게 이렇게 했던 그런 미팅에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되게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D하고 I인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C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래서 따지기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로 정확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정보를 자주 주지 않으면 이 정보에 갈급하면 이분들은 사업들을 잘 안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팅을 잘 해드리면 이분들도 보면 본인들이 마음에 들면 되게 꾸준히 가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성적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비전을 보면 굉장히 아주 따박따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팔로업들을 하시면 조금 더 리크루팅 하는 데 수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S 유형의 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싸움 싫어하고 논쟁 싫어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고 큰 소리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분들은 봉사와 이렇게 이제 헌신을 되게 좋아하고 배려와 나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룹에 없으면 D, I, C 이 세 사람이 맨날 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타입의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룹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말리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단점이 보면 수줍어하고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신감을 붙게 하고 함께하고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훨씬 더 리크루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함께할 리더가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함께 모여서 즐기기도 하면서 사업 설명이나 보상 플랜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네 부류 사람들을 모두 뭐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성격 유형들을 조금 아신다면 리크루팅 할 때 조금은 이렇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아마도 이런 릴레이션십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봤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력 있고 뭐 학력 높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이 비즈니스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내가 내 꿈과 내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얘를 따라오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지금 보면 첫 번째 월요일 날 하는 TFO 시스템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엘리베이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디스커버 시스템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이 시스템에 접목이 되고 나면 어느 누구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팀 프리덤 시스템에 보면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TFU 시스템, 한 달에 한 번 하는 엘리베이 시스템을 통하고 본사 시스템에 디스커버나 아니면 사파이어 트리시나 뭐 이런 어떤 여러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편안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할 건데 어떤 도구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전과 다르게 사업하는 형식들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리크루팅을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도구들이 없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심지어는 전화가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보면 약속들은 되게 잘 지켜졌는데, 요즘들은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의 어떤 3자 도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도 보면 이 3자 도구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했어요. 그렇죠? 3자 도구란 말은 있죠.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스폰서나 동영상, 뭐 SNS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를 말해요. 오히려 그 3자 도구가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왜냐면 이제 뭐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을 늘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들을 뭐 매일같이 쫓아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 도구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게요. 우리 주네스에서 그 J모바일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어떤 정보들도 다 보낼 수가 있죠. 대신에 내가 그 정보 노출 횟수를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도 노출 횟수를 계속 늘리는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횟수를 올린다고 했더니 페이스북에만 맨날 올려. 아니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친구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삼자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인스타그램이든 SNS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띄우는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카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친구가 이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만나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용어죠. 그렇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게 뭐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보생 플랜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봤을 때 어때요? 원래 아는 지인이지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낯선 용어 뭐 2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거 되게 어렵네, 이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많이 이런 어떤 삼자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노출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노출을 시켜 놓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삼자 도구나 SNS를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제품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미팅이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엘리베이트에 참가를 시키는 그런 그 단계를 좀 거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온라인 스폰서나 뭐 리더와 심지어는 삼자통화 같은 것들을 아니면 카카오톡도 삼자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뭘 모르면 그렇게 삼자통화를 하든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든 그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신뢰를 주는 이유가 나 혼자만 애쓰고 나 혼자만 힘들게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주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편하게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삼자도구 활용을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일관된 실행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관된 실행된 효과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루에 2명한테 전달을 한다고 하면 한 주에 주 5일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0명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월로 하면 4주니까 40명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서 내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10명의 팀이 생겼어요. 소위 사파이어라는 팀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팀이 20명을 알리게 되는 거고 한 주에는 100명한테 알리게 되는 거고 한 달에 400명한테 알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팀이 좀 더 커져서 30명의 팀이 됐다고 했을 때 그 팀이 매일 2명씩한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 60명한테 알리게 되는 거고요. 주에 300명이고 월에 1200명의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년이 딱 되면 15,600명이나 그 팀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1년간 접촉할 수 있는 팀이. 그 팀이 15,600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결국은 보면 리크루팅은 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리크루팅은요. 숫자가 핵심이에요. 가장 많이 알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